수면 무호흡증이라는 병은 일반적으로는 코골이로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코골이는 증상일 뿐이고요. 질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묶이는 거는 환자분의 기대 수명, 잘못하면 이제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질병으로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 질병은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진단받으신 분들은 내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되겠죠. 보시면은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거는 이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코로 공기가 잘 들어와서 입으로 숨을 쉬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호흡이 정상적으로 개통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뒤쪽 공간이 좀 좁아지면서 공기가 들어오고 지나가기는 하지만 진동을 하거나 소리를 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좁아진 기도 때문에 발생하는 코골이입니다. 요게 심해지면 보시는 것처럼 기도나 목으로 공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일 공간인 곳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통과를 하는 경우에도 큰 소리가 나면서 옆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는 상태가 되는 게 폐색성 수면 무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골이는 숨 쉰 거예요. 사실은 다행히 숨을 쉰 거고,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은 내가 잠자는 동안에 호흡이 불가능해지는 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의 차이가 있죠. 무호흡은 무호흡인데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은 기계적으로 막히는 겁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목젖 뒤쪽이나 혀 뒤쪽 부분이 기계적으로 막히는 거고요. 중추성 무호흡증은 무호흡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기계적으로 막히는 게 아니고 다른 기저질환, 가장 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심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발생하는 호흡하는 노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흡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같은 말이긴 한데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내가 숨을 쉬고 싶어지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산소가 우리 몸에 부족해지는 상황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내 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아지면 호흡하는 노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하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내 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질 때 호흡이 드라이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드라이브가 생기지 않는 경우를 중추성 저호흡, 중추성 무호흡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금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중추성 무호흡증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심장 문제 때문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은 뭐 잘 걸리는 사람이 아니고 구조적으로나 아니면 선천적인 이유들이 좀 있죠. 선천적인 이유는 얼굴이 작으신 분들입니다. 얼굴이 작다기보다는 하악이 아래쪽 앞면이 좀 작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혀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럴 때는 내 뒤쪽 공간이, 기도 공간이 좁아지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후천적인 이유인데 살이 찌는 거죠. 사실은 비만이 가장 큰 원인이고, 또 우리가 가장 강력한 변수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근육 긴장도들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누워 계시는 상황에서는 혀가 더 뒤로 처지는 상황이 되고, 그럴 때 무호흡이 좀 많이 발생을 하죠. 자가 진단하는 거는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문조사들이 좀 있죠. 그런 걸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한 논문에 의하면 우리가 큰 코골이, 이건 이제 타인의 불만이겠죠. 같이 생활하시는 분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라고 하는 소린데, 큰 코골이 플러스 나의 주간 졸림, 낮에 좀 졸립다라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는 56% 정도의 환자가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받는다고 합니다. 큰 증상인 주간 졸림, 그 다음에 큰 코골이,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잘 자는 시간적으로는 충분한데 낮 생활이 좀 불편해진다, 내 수면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 주간 졸림, 만성 피로, 기억력, 집중력, 인지장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좀 살이 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치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가장 편할 건데요. 여러 가지 약물 치료에 의한 트라이는 전부 다 실패를 했고요. 이제 그래서 남은 거는 기구를 착용을 하시거나 수술을 받는 거죠. 우리가 수술을 받는 거는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입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줄어드는 수술일 거고요. 혀 뒤쪽 부분을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혀가 부착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전진을 시킨다거나, 이런 수술들이 있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양압기입니다. 양압기는 우리가 흔히 아시는 것처럼 가장 낮은 단계의 인공호흡기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호흡기인데 그 코 안쪽으로 코나 입으로 많은 공기를 집어넣어주면서 목젖이나 혀가 뒷벽에 부딪힐 수 없도록, 그리고 막히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치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압력, 음압이 아니고 빨아내는 게 아니고 집어넣는 거죠. 코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 공기를 집어넣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들어가고 코를 통해서 목젖 뒤, 혀 뒤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압력이 너무 크거나 너무 크면 안 될 것이고요. 왜냐면 입이 마를 거고 폐포에 손상이 될 거고 위나 식도로 들어가면 또 배부름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작은 압력이 들어가더라도 목젖이나 혀가 이렇게 둥 떠있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코를 골거나 숨이 끊길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적절한 압력이 세팅이 된 압력기가 바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목젖이나 혀가 뒷벽에 부딪히는 소리인 코골이가 없어질 거고요. 숨이 막혀서 수면 중에 각성이 발생하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사건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앞면에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본체는 침대맡에 두고 주무시는 건데 상당히 불편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잠자면서 발생하는 심장이나 뇌혈관에 대한 과부하를 줄이는 방법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조건, 환자분이 의지를 가지고 착용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 치료 성공률은 98%에서 97%, 거의 100%에 육박하는 치료 성공률을 보고하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의사가 사실은 양압기의 종류나 이런 것보다는 첫 번째는 이제 환자분의 의지가 되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방금도 어떤 환자분이 고양시에서 오셨네요. 근데 그분은 물론 이제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보고 오신 거긴 하지만 사실은 저분이 좀 실패를 하셨어요. 양압기를 착용을 하시다가 이제 워낙 젊으신 분이라 실패를 하셨는데 다시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할 때는 너무 효과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한번 실패를 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6개월 후에 다시 지금 시도를 하시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참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런 분들은 너무 의지도 많고 그러신데 근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첫 번째고요. 이제 의사의 개입, 불편한 게 있으면 얼른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떤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빠른 처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 좀 자주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환자분과 저와 이제 관계도 중요하고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교체를 하기도 하고 압력을 변화를 주기도 하겠죠. 물론 이런 환자와 의사의 노력이 모두 다 필요하지만 치료 성공률 자체는 98%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는 좋아졌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좋아졌고 의사가 그럼 무슨 일을 하냐? 그냥 양압기를 착용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의사가 개입하는 부분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탈락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착용할 수 있는 모티브를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게 병원 입장에서는 몇 프로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게 몇 프로가 유지되는 게 사실은 치료 성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80%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데이터는 한 70%에서 60% 정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도 아마 그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타 의료기관도 그 정도의 성공률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확률이 한 60에서 70% 정도 되어 있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좀 환자분을 많이 괴롭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병원에 자주 오시라고 하고 문제가 있으면 뭐 수술이든 뭐든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편이라 다행히 저희 병원은 높은 확률로 환자들이 유지를 하고 계시네요. 저희 병원의 장점은 우선은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제가 실력이 좋고 나쁘고의 의미는 아니고 이제 뭐 저희처럼 이제 수면 센터라고 대부분의 환자가 수면 환자들이고 또 그런 환자들이 또 많이 저를 경험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게다가 저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죠. 직원분들도 여러 환자들을 마주하면서 경험이 쌓였고 저희 검사를 해주시는 수면 기사님도 그렇고 양압기 관리하시는 선생님들도 뭐 저만큼 전문가가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도 전화로 응대가 가능하고 어느 순간에도 이제 정확한 검사나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도 가능한 것이 저희 병원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